전처리문에 대해서 할 건데, 전처리문은 전처리기가 처리를 해주는 구문을 전처리문이라고 하고, 전처리기는 이제 컴파일러 이전에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전처리라고 합니다. 전처리기. 컴파일러 전에 처리하는 녀석을 전처리기라고 하는데, 공통점은 전처리문은 샵으로 시작합니다. 샵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컴파일 타임에는 전처리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 전처리문은 컴파일 되기 전에 미리 다 실행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보는 이 include라는 전처리문이 있죠. 그래서 이 전처리문은 뭐냐? include, 포함하다죠. 포함하다라는 뜻인데 뭘 포함하냐면은 stdio.h라는 파일을 포함합니다. 그럼 이 stdio.h란 파일이 어떤 파일이냐? 이 지금 꺽쇠로 둘러싸여져 있죠? 꺽쇠로 둘러싸여져 있으면은 이제 컴파일러에서 기본 경로로 설정된 곳에서 stdio.h라는 파일을 찾아서 그 파일을 이 부분에다 컨트롤 CV 복사 붙여넣기 한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stdio.h란 파일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devc를 설치한 경로가 있죠. 그 경로에서 보면은 어디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좀 기본 경로가 복잡해가지고 여기 있네요. stdio.h. 그래서 이 파일을 여기 이렇게 stdio.h라는 파일인데 include 문이 이 파일의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넣어주는 거랑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파일을 컨트롤 C 했죠, 지금. 그리고 원래 여기다가 컨트롤 V 한 이 효과랑 같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소스 코드가 난잡해지니까 이렇게 하면 난잡해지고 또 실제로 stdio.h라는 파일이 바뀌었는데도 바뀌면은 뭐 환경에 따라 다르면은 이 부분을 또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좋지 않은 방식이죠. 그래서 파일 이름을 주고 자동으로 이 부분에 추가를 해라. 그래서 컴파일러가 설치된 이제 경로에서 기본 경로에 stdio.h 그 파일을 찾아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꺽쇠가루는 기본 경로죠. 기본 경로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기본 경로가 아닌 사용자 경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경로는 어떻게 사용하냐? 보통 소스 파일하고 같은 경로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소스를 어디다 저장했냐면은 내 문서에 저장을 아직은 안 했구나. 저장을 할게요. 내 문서에 프리다C라고 저장을 했는데 여기 좀 소스가 많네요. 많으니까 좀 지워버려야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프리다C가 있죠. 그래서 이건데 이 현재 소스 파일이 있는 현재 소스 파일이 있는 폴더에 헤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헤더를 만들면은 확장자가 h인 파일, 예를 들어서 뭐 free.h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파일을 포함하기 위해서 include 하고 free.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쌍따옴표죠. 꺽쇠가 아니고 쌍따옴표이기 때문에 이건 사용자 경로에서 파일을 찾는 겁니다. 보통 소스 파일하고 같은 경로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 내에다가 이제 여러 소스 파일을 뭐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제 프로젝트 경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베스트 꺼야겠다. 뭐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돼가지고 실행이 됐죠. 뭐 내용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녀석이에요. 나중에 헤더 파일 작성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헤더 파일 작성하는 법은 알려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개념만 알아가세요. 그 다음에 include 하나 했죠. include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뭐냐? 그 다음에는 define 있습니다. define 있는데 define은 뭐냐? define을 검색하면 정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의하다라는 뜻인데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치환 매크로라고 보시면 돼요. 치환 매크로. 매크로라는 거는 사용자가 쓰기 간편하도록 복잡한 것을 하나의 기능으로 압축시킨 걸 이제 매크로라고 하죠. 그래서 치환이라는 거는 어느 자리에 어떤 것을 교체를 하는 그것이 이제 치환의 의미죠. 그래서 define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로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current year 그래서 현재 연도는 2015 이런 식으로 현재 연도를 2015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처리 문에다가 이렇게 define을 써가지고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 current underby year 이것이 201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printf 해가지고 printf current year 이런 식으로 하면은 컴파일이 되기 이전에 current year라는 이런 문구가 있죠. 이런 문구가 있는데 컴파일러 전에 전처리기가 위에서 아래로부터 이제 샵도 읽고 해가지고 current yea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2015로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current year라는 부분을 2015로 바꿔줍니다. 2015로 이렇게 바꿔줘요. 이거는 변수랑은 다른 의미죠. 변수랑은 달라요. 변수랑은 다르고 왜냐면은 변수는 이제 컴파일러가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이거는 말 그대로 컴파일 전에 이런 문구를 만나면 2015로 바꿔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실제로는 2015라고 써있는 숫자를 보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게 2015 이렇게 뜨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매크로 이름인데 뭐 식별자라고도 하죠. 이름을 만드는 규칙은 이제 변수 이름 만드는 규칙하고도 비슷합니다만 프로그래머끼리 규칙이 있어요. define으로 한 이름은 이제 대문자만 사용하고 그리고 띄어쓰기가 필요하면은 그 부분에 언더바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자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매크로기 때문에 이것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대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 이 2015하고 소괄호 닫고 세미콜론이 대신 들어가서 실행은 되는데 뭐 그다지 좋게 보이는 소스는 아니네요. 컴파일 되고 실행은 되는데 그쵸? 그래서 치환 매크로입니다. 치환 매크로인데 그다지 남용하는 것을 추천 안 드리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문법은 어떻게 되냐? 샵 하고 이제 define이 나오죠. 샵하고 define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백 문자로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름 매크로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백 문자 나오고 매크로 이름을 뭘로 치환할 건가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치환할 대상이 되냐면은 줄바꿈이 되는 것까지.
줄바꿈이 되는 곳까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도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했어도 식별자 이름 다음에 띄어쓰기 되어 있는 부분 다음에 이제 다음 줄이 바꾸어질 때까지 이 부분 전체가 치환이 되는 거죠. 커런트 이어가 이걸로 치환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딱 봐도 이 소스가 뭔가 불완전해 보이잖아요. 보통 식별자 이름 같은 거 이런 매크로 이름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쓰면은 소스가 불완전하게 세미콜론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는다는 걸 계속 언급해드리고 싶네요. 매크로도 이런 식으로 이름만 쓸 수 있는 매크로도 있지만 함수 형태로 매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괄호를 쓰고 x를 쓰면은 어떤 의미로 쓸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만들면은 이건 식별자의 이름은 프린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소괄호가 있죠. 소괄호가 있으면은 뒤에다가 이제 매크로에다가 소괄호를 함수 형태로 써가지고 x를 넣으면은 그 부분이 이걸로 치환되는데 x 부분에 넣은 값은 이 부분에다 치환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방금 위에서 쓴 거는 이거는 그냥 예를 든 거지 이렇게 쓴 거는 안 좋은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10 이렇게 쓰면은 실행이 되는 거죠. 10 실행이 되죠. 그쵸? 그래서 프린트하고 이 소괄호 쌍하고 안에 숫자까지가 해서 이게 치환 매크로인 거예요. 어느 걸로 치환이 되냐? 이걸로 치환이 되는 거죠. 이 자리가 이걸로 치환이 되고 10을 넣었기 때문에 x에 10이 들어간 건데 이 형태는 안 좋은 형태예요. 왜냐? 이것도 보면은 끝에 세미콜론이 없어서 안 좋게 보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 때는 뒤에 세미콜론을 안 넣고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왠지 함수줄하는 방식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남용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좀 하죠. 좀 매크로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죠. 매크로 안 좋아요. 많이 사용한 거 안 좋고 그 다음에는 if def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efine하고 debug 0 이런 식으로 하면은 debug라고 쓴 부분이 0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스트 이렇게 테스트라고 문구를 출력하는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럼 항상 테스트라고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되는데 테스트 용도로만 쓰고 싶고 실제로 만들 결과물에서는 이 부분이 프로그램에 포함이 안 되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if def라는 걸 씁니다. if def 하고 debug 이런 식으로 쓰고 and if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떤 뜻이냐? if def 이 def는 이제 위에 있는 define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define 되어 있다면 그래서 debug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debug라는 이름이 위에서 이제 define 된 정의되어 있는 거죠. 정의되어 있는 녀석이면은 이 부분을 컴파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 부분을 실행하면 테스트가 뜨죠. 물론 이제 디버그 0이라고 하는 것보다 1이라고 하든지 그냥 아무것도 안 넣던지 이런 방식을 많이 쓰죠. 그냥 디버그라는 이름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디버그하고 뒤에 치환할 것을 안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if def 디버그 하면 디버그라는 녀석이 위에 있는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고 and if는 어디까지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if def가 시작이면은 end if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 이게 끝 해서 이 부분이 컴파일이 안 되는 거죠. 만약 이 define이 안 돼 있으면은. 그래서 이거를 주석 처리, 한 줄 주석 처리를 하면은 define은 무시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테스트라는 부분이 실행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는 if def debug에서 debug라는 녀석이 위에서 define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컴파일 되지 않은 거죠.
이 부분이 사라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라진 거라고. 전처리기는 이제 컴파일러가 처리하기 전에 처리를 한다고 했죠. 소스 코드를 가공을 해요. 그래서 위에 디버그가 없으면은 이 부분은 소스 코드에서 없애버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스 코드에 존재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컴파일러는 이런 printf가 없는 상태로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전처리가 끝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없게 되는 거예요. 소스 코드 컴파일러가 받는 소스 코드에는. 그래서 if df 이것도 있고 elif if 이건가? 뭐였더라? 이거구나.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 if else 문하고 비슷하다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if else 문의 전처리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if else의 전처리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디버그라는 식별자 이름이 매크로 이름이 위에서 이렇게 define 되어 있으면은 이 부분을 소스 코드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소스 코드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에 디버그가 있으니까 테스트가 나오죠. 그리고 위에서 이제 디버그를 없애면 not debug 이렇게 이 아랫부분 else 부분이 소스 코드의 else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지워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if도 쓸 수 있는데 이거 왜 클릭했지? if는 이런 식으로 하던가? if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 경우는 뭐 디버그가 1이면 보통 참이란 뜻이죠. 그래서 디버그가 1이면은 이 부분을 소스 코드에 이 부분만 남겨놓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만 남겨놓는 이런 코드. 자, 테스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위에다가 1이 아닌 0을 넣는다. 그래서 off 끄는 의미로 만들면 not debug 이게 뜨죠. 그리고 else if도 있는데 그 elif로 else if는 elif 이런 키워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else if랑 똑같이 쓰면 되는데 키보드가 else 띄고 if가 아니고 elif로 이렇게 이름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은 0이니까 not debug가 뜨고, 1이면 테스트가 뜨고, 그리고 1도 아니고 0도 아니면 2가 되면은 디폴트 그게 뜨죠? 네, 그게 뜹니다. 근데 이건 주의해야 될 점이 전처리기의 if랑 else if랑 else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전처리기가 그다지 똑똑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야 버그가 안 나요. 복잡한 표현도 쓸 수 있고, 뭐 그냥 진짜 if문처럼 and or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전처리기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전처리기들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것이 버그가 안 납니다. 근데 간단히 쓰는 게 좋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면은 다 한 것 같네요. 전처리문 부분은.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다시 정리.
include가 있습니다. include 있고 define 있고 그 다음에 define 띄고 이름이 나오죠. 대문자로 쓰는 게 그냥 개발자 C언어 프로그래머들끼리 약속이고 이름하고 또 공백문자 나오고 뭐가 나오든 간에 줄이 바꿔질 때까지 이것으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소스코드에서 name이라는 걸 쓰면은. 그리고 if def 하고 define에 해당하는 이름이 나왔죠. 위에서 define을 했으면은 end if까지 부분이 소스 코드가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워진다. 그리고 중간에 if else문처럼 else를 넣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전처리문에 if, else if, 그리고 end if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종류가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또 아니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를 알아봤습니다.